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천궁1의 우리 군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천궁2가 본격 생산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보다 사거리가 긴 LSAM 체계 개발에도 착수했는데요. LSAM은 최대 고도 6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천궁2와 함께 중하층 방어를 책임질 계획입니다. 완성될 경우 저고도 천궁과 천궁2, 중고도 LSAM, 요격고도 150km인 고고도 미사일 사드와 함께 다층 방어망이 구축됩니다. 천궁은 블록 1, 즉 천궁1과 블록 2, 즉 천궁2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천궁1은 적 전투기 요격 전용이고 천궁2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 즉 탄도 미사일 요격용입니다. 우선 천궁1의 실전 배치 완료와 천궁2의 본격 생산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입니다. 천궁 개발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세계 각국이 천궁의 성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은 첨단 기술이 집약됐기 때문에 생산 국가의 방위사업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천궁의 성능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보다 뛰어납니다. 반면에 가격은 패트리어트보다 싸죠. 팩3는 한 발에 100억원 정도지만 천궁2의 경우 50억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천궁2에 대한 해외 국가의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천궁2의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천궁1에 대해 살펴볼까요? 호크를 대체하는 천궁1은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이어서 적 항공기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레이더로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했습니다. 한 대의 레이더가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빔 형상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 주사하여 탐지, 추적, 교전합니다. 다기능 레이더 탐지 거리는 400km, 탐지 고도는 40km입니다. 천궁은 그간 여러 차례 실사격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명품 무기체계인데요. 한 개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간 짧은 간격의 단발, 연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천궁의 유도탄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 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죠. 이를 위해 충격 신관과 지연 신관을 사용합니다. 유도탄 유도는 초기엔 관성 항법, 중간은 지령 유도, 종말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천궁 유도탄은 길이 4.6m, 무게 400km, 지름 27.5cm이며 사거리는 40km, 최대 고도는 40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대 속도는 마하 4로 내장의 조종용 꼬리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천궁은 러시아 S-400의 미사일인 VM-96과 유사한 미사일을 사용함에 따라 초속 5km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노동위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네오의 일상 다반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천궁2입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터진 후 파편으로 떨어지는 천궁1과는 달리 천궁2는 목표물과 쩝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쩝 충돌 방식은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천궁1은 실사격에서 마하 4.5, 즉 시속 약 55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약 40km 거리에서 명중시킨 바 있습니다. 블록2는, 즉 천궁2는 2017년 개발이 끝났습니다. 천궁1보다 사거리가 길고 최대 고도도 높다고 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천궁은 러시아 기술을 훔쳐다가 피땀 흘려 개발한 국산 무기라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빌린 돈 대신 받은 기술이므로 훔쳤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땀을 흘린 국산 무기는 맞습니다. 천궁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진 불검 사업, 즉 1차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2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옛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갚을 수 없게 된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와 방산 기술로 대신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영삼 정부가 받아들여 불곰 사업이
기습이 시작된 거죠.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공무기 S-300을 만나보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 바로 러시아의 S-300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S-400 기술도 일부 적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S-400은 최근 터키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하려다가 F-35 외의 수입을 금지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죠. 한국형 사드라 불리며 현재 개발 중인 LSAM도 바로 러시아의 S-400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 잡지에도 실제로 한국판 S-400, 한국 탄도탄 요격 미사일, 한국판 사드 개발을 정식 결정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시스템 사드보다 고성능인 한국형 사드 개발에 수하기로 결정했는데 명칭은 한국형 사드지만 한국형 S-400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드와는 달리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가까운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를 통해 획득한 S-300, S-400의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콜드 런칭 방식에 의한 발사 기술과 레이더 92N6A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 등이 대표적이며 천궁의 개발을 바탕으로 개발하는 것이 LSAM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형 사드 대신 한국형 S-400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천궁 지대공 미사일 콜드 런칭 방식이란, 천궁은 콜드 런칭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콜드 런칭은 러시아 미사일에서 주로 쓰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핫 런칭 방식이죠. 천궁은 러시아 기술에다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전자기술이 가미된 것입니다. 콜드 런칭은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압축 공기로 밀어낸 뒤 공중에 띄어 점화하여 목표 지점으로 날아갑니다. 발사관이 뜨거워지지 않죠. 핫 런칭은 발사관에서 바로 미사일이 점화되어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고온의 미사일 화염을 견디는 내열 소재가 필요하고 화염을 밖으로 잘 배출하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천궁 개발에는 천운이 도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부가 주운 잔해 덕에 오류를 없앴다는 얘기인데요. 천궁의 개발 과정에서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ADD는 천마 유도탄의 설계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처럼 꼬리 날개만으로 고기동하는 유도탄의 형상을 설계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했죠. ADD는 3차례의 유도탄 사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4월부터 실시한 1차와 2차 사격 시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진 기관과 유도탄 동체, 발사관에서 유도탄을 쏘아 내보내는 판의 설계 오류 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추정에 불과했다. 2005년 11월로 예정된 3차 사격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시험장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의 그늘에 물고기와 함께 이상한 물건 하나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는 이 물건을 ADD 측에 전달했는데요. 1차 사격 시험 때 추락한 유도탄 잔해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잔해를 분해해 추진 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연소관의 노즐 조립부 근처에 구멍이 나 있었죠. 이 구멍으로 추진력이 새나가 사격 시험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추진 기관을 담당하던 연구진들은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잔해를 다시 바다에 던져놓지 않고 ADD에 전달한 어부의 도움 덕에 연구진들은 유도탄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천궁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과 LSAM이 가세한다면 향후 한반도의 방공망은 국산 천궁과 LSAM 위주의 이중 방공망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패트리엇과 사드를 천궁과 LSAM으로 대체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 요구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에 매료된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콕 집어 얘기하며 방한 일정에 포함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ADD 방문에서 왕세자 일행은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전차, K9 자주포, K30 비호, 다연장 로켓 천무와 천궁 등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우디가 북한의 무기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이란에 맞서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우디 측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우디판 ADD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기원 방안을 사우디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서 무기 분야의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무엇보다 군 당국의 천궁과 LSAM을 개발하는 것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기술적 능력과
자신감이 의미 있는 국가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궁의 양산과 실전 배치와 LCM의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은 요격 미사일 제조 국가로 자리매김해 사우디 같은 나라의 수출에 미사일 방어체계 수출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궁의 개발과 실전 배치에 대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밀어붙이는 아비간 치료약은 이미 틀렸습니다. 부작용만 넘치고 약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다 들통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사부터 시작된 아비간 폭망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비간은 버리고 갈근탕으로 가볼까 한다는데 적나라한 아비간의 실체부터 희한한 인류 구원 직효약 개발 몸부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는 아베는 아비간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실9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도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보로 기사화되었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베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일본에서 이미 2천여 명에게 아비간을 처방했고 1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결론 부분에는 아비간을 생산하는 후지필름의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이 아베와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까지 고려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엉터리 약을 일본 국민들에게 처방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 아베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의 사용 승인을 이번 달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까지 70만 명분이 비축되어 있는데 200만 명분까지 생산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부작용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극우 언론에서는 아비간이 80억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C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한 줄기의 빛이 내리고 있다고 띄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신나간 매체는 아비간을 일장기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전 세계의 한 줄기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같이 세상을 속이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장난에 뉴욕타임즈의 기사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일본 현대 비즈니스는 아비간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베가 최근 대담 프로그램에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비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왜 아베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을 마시고 증상이 개선된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투약을 했으니 효과가 있겠지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정도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현상까지 아비간의 효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환자를 랜덤으로 2개군으로 나눠서 한쪽은 진실된 신약을 투여하고 반대쪽은 가짜약을 투여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랜덤화 분석 시험은 신약 연구 개발의 스탠다드라는 것인데 아비간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실시한 단 한 번의 임상시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그 임상시험도 아주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비간과 다른 독감약과 비교한 것이라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비간의 임상시험은 여러 번의 관찰 연구로 알려진 효과라며 아베가 직접 나서서 잔뜩 부풀리고 다닌 거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아비간 프로젝트의 거짓이 폭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판인 거죠. 8일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오사카 대학 총장을 지낸 히라노 도시오와의 화상회의에서 중외 제약의 관절염약 악템라가 C19의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에 깊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도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얼마나 조급해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이 새로운 신비약 찾기에 분주하다 보니 결국 갈근탕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동양의학회는 C19 최종 판정자이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갈근탕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을 내리는 한약들을 복용 후에 증세가 다시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를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각 병원에서 그런 사례와 증상을 잘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19 최종 판정자의 진료 개시부터 14일까지의 갈근탕의 투여 내용과 증상의 주의와 중증화 여부들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갈근탕 개발에 더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갈근탕은 감기 증상의 처방을 받아서 항염증,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C19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표하면서 만약에 갈근탕 등 한약을 복용하려면 한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신약 개발의 이름을 먼저 올리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베는 그동안 일본 국민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것이 이 신약 때문이었다 라고 짠하고 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한 방에 만회하고 싶어 하고 인류를 구하고 싶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